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었던 윤석열이 부하들을 시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민생이고 경제고 다 필요 없다. 지금부터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해서 무엇이든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윤석열의 의지가 담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민주당 탄압을 넘어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그 의지였던 것이죠. 이에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의총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이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가 역량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그리고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폭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도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듯이 말이죠. 또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을 하자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을 하면서 국회 로턴도 홀 앞에서 윤석열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도 벌였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환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욕설한 부분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자 윤석열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다 들은 욕설에도 거짓말로 뻔뻔함을 유지하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국회법에 정해놓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사과와 특검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것은 헌정사에 없던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권 잡은 이후 헌정사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가 국회를 모욕하는 욕설을 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연설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역시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모두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민주당이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길로 피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윤석열, 들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 해볼 테면 해보자는 꼴통 기질인 것이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무지함은 이번 연설에서도 또 드러났습니다. 뭐 대가리에 든 것이 없다 보니 대본을 꺼내들고 역시나 또 읽어 내려가면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면서 대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본 없이 그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설문에서는 무슨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등 또 뻔뻔한 거짓말을 연신 내뱉었는데, 자, 어제까지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윤석열의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정말 윤석열을 쪽팔리게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김건희 특검을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탄핵각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한 이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룸바 같은 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엄청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한동훈 이상 반응을 보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민하게 대응하면서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걸겠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 많은 놈이 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의혹의 진원지는 바로 시민언론 더 탐사의 보도였습니다. 더 탐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서 윤석열이 첼리스트 반주에 맞춰서 동백아가씨를 불렀고 한동훈은 윤도현의 사랑투를 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탐사의 이번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면 이거는 한동훈뿐만 아니라 바로 윤석열 탄핵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죠. 현직 대통령과 현직 장관이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 회사와 술자리를 했다. 그것도 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김앤장과 술자리를 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사법부와 검찰 장악은 다 끝났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법조 경력 135명의 신임 법관 임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전체 14%에 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이 더 탐사 보도에 대해서 술집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라면서 애써 쉴드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나서서 쉴드를 친다는 것은 확실히 뭔가 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역시도 발끈하면서 소설이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강력한 법적 대응 운운하던 기존의 기조와는 너무나도 다른 대처입니다. 너무나도 윤석열스러운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너무나도 간단하죠. 유동규의 자필 메모 쪼가리로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 부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증거도 아닌 증언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 역시도 더 탐사의 보도를 통해 2명의 증인, 아니 3명의 증인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압박하고 끌어내리는 명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을 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겨야죠. 이 전쟁에서 밀리면 다 죽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명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윤석열 특활비 147억 전부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특활비 사용처만 다 드러나도 전쟁의 절반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